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4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코스피 코스닥 오전에 좀 밀렸다가 점차적으로 반등이 되면서 코스피는 플러스 마감, 코스닥은 거의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 살펴보셔야 될 게 오른쪽에 코스피 200은 0. 코스피 200은 이게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거. 코스피 200이랑 코스피랑 거의 차트가 똑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거의 삼성전자 왔다 갔다 하는 거랑 SK 하이닉스 중간에 실적 나와서 좀 반등 나오는 부분, 거의 차트가 거의 똑같죠. 보통은 살짝 같은 코스피긴 하지만은 분명히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오늘은 거의 차이 없이 코스피랑 코스피 200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급도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다 팔았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매도하고, 코스피 200이랑 코스피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수 매도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200의 다른 종목들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200에 있는 거의 안에 있는 종목들만 거의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에 개장하기 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0.4%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느 수치냐면은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4분기에는 1% 이상 나와야 된다. 나와야 뜻인데, 솔직히 여태까지 1, 2, 3분기 추이를 봤을 때 4분기 1% 넘는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은 솔직히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건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1% 이상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조금 힘들다라는 거고, 지금 축구가 3대 1인데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축구를 못 넣는 법은 없지만은 넣기 힘든 좀 빠듯한 시간인 것처럼 지금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 뭐 올해 잠깐 성장 안 하고 내년에 성장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고, 2%에 미치지 않는 성장이 보통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독일, 영국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성장이 어느 정도 좀 고착이 돼가지고 조금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성장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도 2.4%, 뭐 2.3% 이상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딸린, 미국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나라지만은 성장률도 딸린 이제 이런 상황인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는 보통 한 3에서 5% 정도 성장을 해야 돼요. 중국이 6% 성장을 하고도 우리 성장 별로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가 보통 6에서 7 정도를 하고, 중국은 나라가 덩어리가 크지만은 개발도상국이죠. 신흥시장이에요. 그래서 6% 7%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개발도상국 국가 선진국 그 애매한 경계감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3에서 5, 선진국 같은 곳이 2에서 3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2%가 안 된다라는 것은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뭐 2008년 대공황 이후에 뭐 빨리 회복 못한 것도 있고, 미중 무역 분쟁 등도 있고 해가지고 뭐 대외적인 요건이 불안했지만, 이렇게 한번 눌러앉은 경제 성장률이 드라마틱하게 반전에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처럼 2, 30년 장기 저성장 같은 것도 충분히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아야 돼요. 인구가.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노령화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나라에 돈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나라에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고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그러면 그 인구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젊은 사람이 많아야 나라에 돈을 쓰는 사람도 많고 돈을 빌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같은 인구여도 노인들이 많으면은 돈을 빌리고 쓰는 게 그 젊은 층보다 훨씬 딸리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서도 그 인구가 젊은 층에 좀 많아야 경제 성장률이 쉽지만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노령화가 되고 있다는 게 일본과 같은 저성장을 분명히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조정이 크고 작게 있었는데 어제 이제 우려했던 모습이에요. 한두 종목 하락하는 흐름이 제약바이오 전체 종목 쥐락펴락 뭐 좌지우지할 수 있어가지고 어, 오늘 아침에 셀트리온헬스케어 2대주주인 원에커티가 이제 블록딜을 하는 바람에 장 게시부터 6% 넘는 하락을 했고, 이제 이런 뉴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다가 HLB랑 HLB 생명과학이 한 단기 이평선 수준까지 한 10몇 프로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 18%까지도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투자 심리를 더 안 좋게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작게는 뭐 2, 3%에서 크게는 10%까지 바이오 종목들이 내려왔는데, 점점 오후 들어서 하락폭 좀 축소하고 좀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 내일 다시 상승해도 야, 얘 또 왜 이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 또 역시 바이오인가 라는 수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너무 갑작스럽지 않은 수준까지는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또 심하면 또 오늘 아침이랑 오후에 이렇게 분위기가 계속 바뀌니까 수급도 빠르고 수급 이동도 빠르고 급등락도 심하니까 조금 대응이 쉽게 가능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웬만하시면 그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것도 계속 비중을 좀 넣어가면서 매매하시는 것을 좀, 어제 인버스를 사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관리를 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는 그 테슬라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코스모신 소재, DA 테크놀로지, LNF 이제 이런 것들 올라왔고, 내일은 또 이제 LG화학 실적 발표가 있죠. 이제 LG화학은 관련된 업종이 화학, 그 다음에 배터리, 이 두 개 좀 중요하니까, 이 아마 오늘 2차전지 올랐던 게 내일까지 이어질지 이 LG화학 실적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GDP 이렇게 별로 성장 못했다고 하면서 기사에서 그나마 좋게 나온 게 민간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건데, 일단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4분기도 민간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 지표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